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기대되며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면 새로운 우주가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와의 만남은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죠. 나의 다음 연애 상대는 언제 어떤 사람으로 다가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 그 사람과의 만남의 계기, 시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다음 인연, 이 새로운 인연이 어떤 사람일지 이 키워드랑 두 분의 계기, 또 조언 카드들 한 번에 뽑아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먼저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리자면 파란분들의 다음 인연은 이분의 성향이 정말 따뜻하고요. 또 여러분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품어주면서도 또 여러분도 이분을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온기가 확 느껴지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은 이분이랑 만나고 교제하고 또 교류를 나누는 이런 부분, 이게 여러분의 연애를 역사로 놓고 봤을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분과의 만남이 정말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파랑분들은 이제까지 연애하실 때 좀 지나치게 편향된 경험 해오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더 많이 좋아하셨다든지 더 희생하는 사랑하셨다든지 짝사랑 경험이 더 많으셨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 그 상대방은 그걸 점점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 에너지를 더 많이 쓰셨던 사람, 이제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오늘 새로운 인연을 두고 카드를 뽑았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랑 어떤 계기로 만나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읽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런데 자꾸 여러분의 과거가 보여져요.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의 이런 성향 안에서 매력을 느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력이라고 여겼을 것 같다. 또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이제 내가 안아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상대방이 먼저 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이 새로운 상대방은 지금 완전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여러분의 성향을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이분과의 접점이 예전에 있었다든지, 혹은 이런 성향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파란분은 내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온 이상형인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이젠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깨닫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분의 키워드 한 장으로 보는 상대방에 대한 카드, 컵의 왕 카드가 들어왔어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고요. 또 왕은 최상위 계층이거든요. 최고의 리더예요. 이제 이분은 감정에 있어서 왕이다. 흔들림이 없다. 또 그만큼 타인의 감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자기 삶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심지가 있고 좀 뚝심이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주변 유행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이 사람 인생에 좀 내비게이션이 걸려있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는 약간 고정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까지도 조화롭게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허세 부린다든지 뭔가 그렇다고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특히 오늘 이 컵의 왕 카드를 보시면 왕이 왕관도 가지고 있는데 또 칼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권력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피에 새겨진 권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가업을 물려받는다든지 타고난 경영자로 살아가게 되는 운명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뭔가 평범한 사원일지라도 또 뭐 학생이라든지 알바생일지라도 이분은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장차 뭔가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승진을 할 때도 누구 줄을 타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점점 계단처럼 올라가서 단단하게 승진하는 사람. 윗사람한테 할 말을 못하지도 않아요. 이게 내가 말해야 하는 상황과 맥락이라면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러면서 아랫사람도 감정적으로도 감쌀 수 있고 또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기자 같은 면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차가운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말 참 예쁘게 하는 사람, 따뜻하고 매너 있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는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걸 정말 공감을 잘해줄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고 여러분은 그런 점 때문에 이 상대방한테 묘하게 빨려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컵의 왕을 뽑았다는 거는 이분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외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엄청 뛰어나진 않을 수 있어도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 또 눈빛이 굉장히 선하고 좀 포근한 이미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기 말해주는 카드들의 흐름, 이 이미지를 보시면 카드를 6장을 뽑았는데 그중에 5장이 메이저 카드거든요. 단 하나 있는 마이너 카드가 이 컵의 기사 카드예요. 컵의 기사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드거든요. 감정이 컵이니까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또 상대방의 입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은 진심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의 새로운 인연은 아마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호감을 표현할 것이다. 또 부드럽게 다가온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카드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예의 바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경우가 딱 똑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애매모호하게 데이트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한번 밥 먹어요. 뭐 이렇게 흘리듯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으로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때 식사 한번 합시다. 지금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의 만남은 상대방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 보여주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상대방이 허리를 낮추고 있고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계세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상대방은 두 손을 모아서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면 이 상대방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인다든지 좀 원숙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도 낮춰서 이야기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분이 좀 배려를 깊이 가지고 있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상대방이 먼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표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두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자기 진심을 표현한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진심이 무엇일까? 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진심 나머지 5장의 메이저 카드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5장의 메이저 카드를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먼저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 태양 카드가 윗줄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이상형에 맞는 부분이 있다. 오래도록 생각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 근처에서 예전부터 맴돌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다가오지 못했고 그저 이렇게 태양의 햇빛 보듯이 만끽하고 있고 또 태양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잡지 못하는 거리를 한동안 유지했을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했다. 마치 태양과 지구가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궤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 관계가 이미 새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지인이나 동료로 유지해야 되는 사람 혹은 뭔가 거래처분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이 상대방이 마음속에 한동안은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이가 되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상대방이 이 지금 상태를 극복하고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확실한 결정적이 있어요. 아랫줄에 보시면 어떤 비밀이 원래는 있었지만 내가 처음에 파랑분한테 마음을 먹었을 때는 비밀처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아랫줄에 심판 카드 그리고 비밀을 말해주는 여사제 카드 또 마지막에 러버스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가 뭔가 이동을 감행하고 움직임을 감행하고 또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결심하게 된다. 예전의 관계를 깨고라도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어떤 정해진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틀을 깨고 다가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분이랑 예전에 뭔가 썸이 있었다던가 예전에 사랑을 나눈 그런 연인이었다기보다는 아마 뉴페이스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 카드들은 좀 재회라기보다는 이전의 사랑이 아니었지만 새로 사랑을 맺어가게 된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사랑에 있어서는 이분을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난다고? 내가 사귄다고? 약간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고백의 장면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지금 고양이랑 놀고 계시거든요. 다른 뭔가 일상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파티에 가려고 준비하는 생각 뭐 드레스를 갖춰 입고 지금 햇빛을 가려야 되고 나는 갈 곳이 있어. 무도회 가야 돼. 이 사람 만나면 예상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상징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의 이상형과 이 사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아는 거, 또 지금까지 이 상대방이 보여줬던 이미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분의 매력이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 혹은 첫 장면에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보다 정말 이분의 성향이나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한다. 이 관계는 잘 알아두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수박 겉핥기로 결정할 만한 인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특히 카드 자세히 보시면 이 달이 이렇게 차올라 있어요. 이제 그건 상대방이 뭔가 만들어 놓은 포용력이 있고 또 타인을 향해서 어떤 배려나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 달이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달은 주기가 있어요. 이제까지 뭔가 수련해온 시간, 마음을 갈고 닦은 시간, 지혜가 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달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다는 건 또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생각해봐라. 내면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또 이 달 위에 부엉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남다른 지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특히 부엉이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아니라 좀 밤에 저력을 발휘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밤은 어렵고 좀 해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분의 진가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 그때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깊게 알아가 봐라. 하루 이틀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로맨스 엔젤 카드도 보시면 진정한 사랑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로맨스가 옵니다. 당신의 뒤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미래를 여러분에게 맡긴다라고 하거든요.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옵니다. 또 이 사람 뒤에는 천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뒤는 천사가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상대방이 같이 갈 거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줄 거고 심지어 천사까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도 볼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들어온 메시지 카드도 보시면 상상 이상이 있다라는 메시지도 있는데요. 파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마법 같은 관계가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인연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패턴은 다시 하지 않게 될 거고 과거의 사랑은 완전히 잊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관계가 온다라고 해요. 나비가 애벌레에 이제까지 있었다가 처음 날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올 거예요. 또 이 나비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해주거든요. 다음 여러분의 인연은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숨결을 가져다 주는 사랑, 또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랑,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사랑,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시기적으로 처녀자리 카드가 떴어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이제 첫 열매를 거둬야 한다라고 해요. 이미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빠르면 6주, 또 오래 걸려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온다라고 해요. 오늘 파랑분들은 특히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때 여러분이 이상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첫눈에 딱 자르신다거나 뭔가 상대방의 외모나 외적 조건을 봤을 때 성에 차지 않아 이렇게 잘라내지 마시고 한번 깊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시고 나비가 새로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 정말 제대로 된 첫사랑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다음 인연 읽어봤는데요.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계기로 알아가는지
이제 다양한 차원들을 읽어봤을 때 하양분들의 다음 사랑은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의 이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양분들의 웃음이 보이거든요. 그냥 소리나지 않는 옅은 미소, 아련한 미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간 중간중간 빵 터지는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즐거운 감정이 확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이제 카드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는 하양분들이 평소 성향이 조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감정 기복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최근 나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실지라도 이분과의 만남이 여러분한테는 약간 정신줄 놓고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고 웃을 정도로 즐겁다. 너무 웃기다. 나 너무 행복하다. 아주 나머지 일상까지도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좀 이렇게 생각되는 인연으로 보여져요. 진짜 하양분들은 다음 인연이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이 즐겁다는 게 사실 참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또 나랑 맞는 사람이라는 거는 같은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것을 보고 화가 날 수 있는 사람, 같은 걸 보고 웃는다는 거는 가치관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살면서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치관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맞는 사람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특히 인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제 그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굳이 뭔가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웃기면 이 상대방이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두 분은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카드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처음 두 분이 알게 된다든지 또 뭐 사랑하게 되고 또 약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첫 장면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해지는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러다 보니까 하양분들은 이제 다음 인연이랑은 좀 오래의 관계를 유지하실 가능성이 커요. 서로 익숙해지는 관계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나 내가 화나는 포인트, 그거는 상대방도 똑같이 화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로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툴 일 자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싸움이라는 것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두 분은 싸우는 포인트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커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이분의 키워드를 말해주는 한 장 뽑으신 카드에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태양 아래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활짝 웃고 있고 해바라기도 들고 있거든요. 태양은 해바라기를 키우고요. 또 해바라기를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태양을 떠올리게 돼요. 이제 이렇게 두 분은 연결고리가 강할 거고요. 또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해요. 두 분의 외모 이미지가 닮았을 수 있고요. 어떤 특정 포인트를 보면 둘이 되게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로 웃게 되는 포인트도 같고 성향이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태양 카드는 좀 무한한 긍정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즐거움이 끝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태양 카드는 또 모든 상징들이 다 긍정적이에요. 이 소녀는 순수함을 말해주고요. 또 해바라기는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주변에 꽃밭이 펼쳐져 있고 또 주인공한테는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돗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한 관계고 이 주인공이 바깥에 나와서 광합성 하듯이 이렇게 햇빛을 만끽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한동안 비가 내리진 않을 것 같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또 어린아이가 나왔다라는 특징을 보면 두 분이 나이가 정말 비슷할 수 있고요. 상황이 비슷하다든지 성향이 같을 수 있어요. 전공의 성향도 비슷하다든지 뭔가 직장이 비슷하고 업계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마음이 통하는 상황이겠죠. 이제 우리가 같은 직종에 있으면 어떤 점이 힘들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폭 자체가 엄청 넓어지거든요. 또 이 태양 카드는 태양처럼 환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긍정적이고 좀 구김살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곧 태양이 뜨겠지. 우린 미래가 있잖아.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는 해바라기가 있고 태양이 있다. 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 보이고 마냥 순진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해요. 깊은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보다 이분이 더 긍정적이고요. 이분이 더 맑고 투명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여러분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심을 표현할 것이다. 특히 이 사람은 눈을 보면 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혹시 하양분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좀 염세적이신 분들, 좀 비관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원래 긍정적인데 요즘 좀 힘들어. 마음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지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분을 처음 봤을 때는 쟤는 뭐 믿고 저렇게 명랑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분의 잠재력을 여러분이 좀 과소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이야말로 모든 행성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태양이에요. 지금은 그냥 태양이 뭔가 모든 행성을 위해서 빛을 주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태양계의 주인은 사실 태양이라는 거. 이 태양은 누구를 위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빛나는 존재다.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 카드가 두 분의 만남 계기, 이 마무리에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분의 태양이 여러분이랑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태양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주인공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이 두 분이 태양빛을 만끽하고 계세요. 또 여기는 완전 어린아이로 묘사돼 있거든요. 두 분은 좀 두 분만의 세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정말 어린아이가 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뭔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분이랑 하양분 두 분은 아마 같은 걸 보고 즐겁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이거 배워볼까? 내 생각에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이거 시작해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같을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뭔가 공예를 시작하신다든지 취미생활을 같이 하신다든지 기술을 배우신다든지 뭔가 난생 처음 하는 도전이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두려웠던 일, 그거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둘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업을 시작하신다든지 공부를 시작하신다든지 같이 뭔가 기술 배우는 그런 장면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카드를 보시면 두 분이 지금 아기 강아지를 안고 계세요. 반려동물을 같이 한번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카드에서 발코니에 두 분이 서 있는 것처럼 두 분이 우리 그냥 같은 집에서 살아보자. 혹은 너희 집, 우리 집, 각자 우리 독립해보자. 혹은 동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심이 발전될 수 있어요. 우리라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이를 낳아볼까? 뭐 이런 결단도 볼 수 있겠죠. 뭐 유학을 가볼래? 지역을 옮겨볼래? 같은 데로 이직할래?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이동이랑 묶여 있어서 같이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약간 어린아이가 해보는 심정? 그런 도전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아마 같이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뭔가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인간 같이 들으신다든지 뭐 예술적인 취미 같은 것도 가볍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처음 서툰 장면도 우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랑 서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우리 이러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아. 가치관도 비슷하고 너무 즐거워. 그러고 몸이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경험 자체를 공유하게 돼요. 또 경험을 같이 하면 그 이후에 대화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어떤 취미 활동을 같이 시작하면 그 활동이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아까 그때 어땠어?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점점 더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교류가 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양분들의 새 인연의 포인트는 정말 새로운 일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생긴다라고 보이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을 뭘 또 해볼까? 뭐 이렇게 계획도 같이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두 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알아가는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양 카드에서도 어린아이가 둘이 딱 붙어 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서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 카드에서는 붙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등 뒤에서 보좌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내비를 보는 사람, 목적지를 찾아보는 사람, 후기를 찾아보는 사람, 전체 계획을 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분의 역할이 나눠지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점점 더 두 분은 이제 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얘기도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내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하양분들의 다음 인연이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이 계기들을 보시면 먼저 컵 2번이 들어왔고요. 위에는 컵 6번이 들어왔거든요. 이 컵 6번 카드는 원래 좀 매개체가 있고 또 좋은 소식이 중간에 나타난다. 오랜 시간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숫자 6이라는 게 수비학에서 결합을 의미하고요. 안정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컵 6번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컵에 물이 담겨 있고 꽃이 다 다른 꽃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예 다른 컵이기 때문에 서로 꽃들이 만날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물도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 컵 저 컵 먹으면서 약간 꽃과 꽃 사이를 돌아다니는 벌처럼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물이 고양이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이 컵에 각각 따로따로 있는 물이랑 꽃이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이 고양이를 통해서 연결된다. 고양이가 만남을 주선해준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두 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변 인물이 소개해 줄 수 있고요. 또 고양이가 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존재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 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윗사람이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지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아니라 지금 이미 다 성장한 고양이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 성장되어 있는 결혼정보회사, 또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만남 어플, 이런 구성, 또 혹은 이미 판이 다 짜져 있는 그런 모임, 여기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아래에 컵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처음 만난 사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인공의 동공이 확 커져요. 처음 만나자마자 대화가 잘 통하고 컵을 교환하게 된다. 마음을 나누고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나자마자 일단은 얘기가 먼저 술술 풀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근데 위에도 컵 2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컵 2번 카드에서는 컵이 2개가 들어와 있고 안에 금붕어가 있는데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점은 사실 같은 컵인데 서로 겉모습이 다를 수 있다. 완전히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해주는데요.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외모가 익숙하지 않다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이상형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라는 거죠. 고양이랑 다르게 두 분 사이에서는 금붕어만의 언어가 있다. 사실 같은 컵 안에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두 분만 딱 맞는 무언가, 딱 맞는 교감, 이 동전 1번 카드, 접점이 있다. 새로운 기회가 온다. 대화하다 보면 알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동전의 기사 카드 아주 자세히 살펴봐라. 천천히 봐라. 이 사람 참 괜찮은데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이런 사인들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들도 보시면 여러분의 이상형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첫 장면부터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육체적으로 끌리는 그런 운명같이 느껴지는 그런 만남은 아닐 수 있거든요. 말을 또 나눠보기 전까지는 두 분의 진가를 서로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좀 더 유연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 눈을 일단 감아봐라. 그러면 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카드도 나왔고요. 또 혹은 여러분이 뭔가 과거의 장면이 있다든지 저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가 자꾸 떠올라. 저 사람은 좀 외면해야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과거부터 가지고 온 고정관념이나 기준 이런 거 버려야 한다라고 해요. 당신의 과거를 잊어라. 에너지를 깨끗하게 비워라. 그래야 새 사람이 온다. 좀 이런 메시지도 볼 수 있어요. 당장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첫인상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렇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 같은 만남이 정말 중요한 사랑으로 남고 여러분에게 계속 웃음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딱 떨어지는,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니면 안 만나, 이런 마음보다는 우연처럼 다가오는 상황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우연을 기대하실수록 상대방도 그 에너지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7주, 또 오래 걸려도 7개월 안에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고 해요. 또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오래 걸린다고 고민하고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을 즐겨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에너지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내고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 즐기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연이랑은 매일 웃을 거야, 매일 행복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 읽어봤는데요. 초록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생각보다 빨리 온다라는 키워드들이 카드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분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승부욕도 강한 사람, 또 실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당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 또 가장 좋은 상황, 이걸 만들려고 하게 되거든요. 또 이미 여러분 등 뒤에서 어떤 작전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가라고 본다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이랑 꽤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딱 한 번만에 성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상대방과의 어떤 결정적 장면이 있을 건데 또 조만간 있을 거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막 쳐내고 거절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은 또 초록분들의 다음 인연은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카드들이 그렇게 얘기해준다는 거는 약간의 밀당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걸 미리 알려준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또 밀당이나 썸은 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 생기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이런 부분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값진 열매가 있다라고 해요. 약간 여러분은 산속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길에는 열매가 작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거기를 가고 또 탐험하고 약간 가다가 다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해볼 만한 모험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보게 될 거고, 여러분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걸 하게 된다. 이런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분의 키워드를 보면 여러분이 메이저 황제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음 인연을 지금 황제로 뽑으신 거예요. 이 황제 카드는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이 강하거든요. 또 타로 카드 전체가 78장인데 그중에 왕 카드들도 있어요. 근데 황제는 왕 중의 왕이에요. 모든 왕 위에 있는 완전 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왕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말다툼도 하고 좀 싸우고 외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황제의 입장에서는 니네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어차피 역사에는 내가 남아. 약간 이런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대 서양에는 여러 왕국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왕국에는 왕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은 약간 로마 제국 정도 돼야 현대까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정도 돼야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지금 사람들도 이름을 좀 건너들을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분의 리더십이나 자기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제국. 태어날 때부터 황제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분의 자신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의 권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좀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그 정도의 외모가 있다든지 외적 조건 같은 것도 좀 뛰어날 수 있어요. 아, 누구누구 하면 이제 이름 알 정도로 아, 걔 알아. 나 걔 알잖아. 약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SNS에서 친구가 굉장히 많다든지 자기 업계에서 일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프로 같다든지 혹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취미도 진짜 잘해서 뭔가 예체능 같은 데도 이름이 돋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명예가 따라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내 다음 인연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정도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황제 카드를 보시면 다리를 벌리고 있고 굉장히 여유롭게 앉아 있거든요.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뭐 어디 한번 해봐. 뭐 이 정도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뭐 거리낄 게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지가 않아요. 아둥바둥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도 뭐 주로 이제까지 상대방이 원하면 그냥 뭐 사귀어줄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이 계기를 읽어보면 가장 먼저 데스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분은 애지간하면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마음이 뺏긴다. 이제까지 사랑이랑은 전혀 다른 사랑을 여러분과 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담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포인트에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분이 꽂힐 수 있어요. 지금 먼저 들어온 완전 6번 카드를 보시면 숲이 원래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운데 거기 횃불이 6개가 켜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분은 불을 켜놨지만 이제까지 이 불 안에 아무도 들여준 적이 없었어요. 이분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바닥에 보면 그냥 낙엽만 무성하고 아무도 손길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이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검은 고양이가 저벅저벅 걸어오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상대방의 마음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 장면을 통해서 과거의 사랑의 패턴을 깨게 됐다. 끝내게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걸어간 거야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또 몇몇 분들은 이분이 또 예전에 누군가랑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러면서 마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걸어 들어오는 바람에 과거가 다 정리됐을 수도 있어요. 이 데스 카드는 과거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한다. 내가 스스로 끝낸다. 끈을 자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과거에 어떤 사랑을 했든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사랑이 제대로 된 첫사랑이다 라고 느낄 거고요. 나는 정말 이제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좀 이런 느낌도 가질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여러분한테 확 다가오지 않거든요. 좀 관찰하는 시간을 둬요. 아래 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상상하게 된다든지 뭔가 완벽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어. 뭐 이런 마음도 생기나 봐요. 이 달 카드는 또 꿈에 나온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데 본능이 막 마음대로 움직인다. 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지나가다가 우연히 몸을 툭 친다든지 그래놓고 그냥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돌아보게 돼서 왜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너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차갑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쟤 왜 저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분의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광장에 앉아 계시고 상대방이 분수대 멀리에서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어요.
광장에 아무도 없고요. 또 분수에 물도 안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싶으면 용건이 있으면 그냥 와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냥 혼자 계신 거고 혼자 와인 마시고 있는 거지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괜히 여기만 뱅글뱅글 돌면서 왜 분수에 물이 안 나와? 약간 이렇게 혼잣말 하나든지 이러면서 여러분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 장면에서 여러분도 상대방의 존재는 당연히 눈치채실 수 있어요. 이 장면 자체가 두 분의 주요 장면이거든요. 쟤는 왜 나를 쳐다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 리딩에서 봤던 다음 인연 그게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은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좀 한참 뜸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주요 장면 시기를 놓고 뽑은 카드에 빠르면 3일 안에 오고 오래 걸려도 3주 걸린다 이러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다음 인연은 금방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 이 분수 너머에서 바라보는 장면, 이 상황 이후로 한동안 썸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누가 먼저 말 거는지 결정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밀당 안에서 여러분은 말려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분한테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전차 카드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당겨야, 자기가 정복해야 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괜히 여러분이 당기면 자기가 끌려가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이제 이 전차 카드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속력을 내야 거기서 동력을 더 얻어서 가거든요. 끌려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흥미를 못 느껴요. 이제 그래서 이분한테는 오히려 도전의식을 자꾸 자극하는 거, 무관심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그래서 카오스와 갈등이 있다. 뭔가 완성된 조각처럼 보이지만 흩어뜨려진다. 흩어뜨려지는 것이 낫다. 카오스 같은 상황을 감당해라. 그리고 오히려 즐겨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은 이 다음 인연과의 주요 장면, 이게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상 안에서 카오스를 일부러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평소랑 똑같은 옷차림이나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이동 경로나 똑같은 일상, 이런 장면에서 약간 변화를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향수를 바꿔보신다든지, 염색을 해보신다든지, 화장을 바꿔보신다든지, 옷 스타일을 바꿔보신다든지, 뭔가 바꿔보시는 게 필요해요. 평소 안 하던 걸 하시면 상대방이 갑자기 확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황제는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전차의 방향을 바꿔야 하나? 너 뭐 바꿨네? 이렇게 말을 걸면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시크하게 보내보세요. 상대방은 약간 궁금함을 못 참는 면이 있거든요. 너 그거 왜 바꿨어? 라고 질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해봤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제 그래야 상대방은 이 퍼즐이 내가 다 맞춘 줄 알았는데 다 흩어졌네? 다시 맞춰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초록분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조각이 다 완성되지 않았네? 다시 맞춰야겠어. 이렇게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게 필요해요.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오게끔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럴수록 상대방이 이 전차를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에게 말려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시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알아갈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상대방은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이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정답처럼 알려주면 자기가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황제는 일이 있어야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이 없이 답을 다 알려주면 갑자기 감정이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하트 차크라 카드가 떴는데요. 새로운 걸 뭔가 마음을 움직여봐라.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새로운 걸 해봐라. 그럼 생각보다 재밌는 일들이 있다. 알고 보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진짜 나를 찾아가라.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일단 초록분들의 경우에는 이 묘한 관찰과 밀당이 있을 거고 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과감하게 그 변화를 적용해 보세요. 분수대 앞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어디 가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궁금증 못 참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매력적인 황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연으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로 새로운 인연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만나는지, 또 시기, 조언 카드들 읽어봤어요. 먼저 노랑분들의 인연은 약간 밀당이 있을 것 같고 썸 타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딱 인연을 맺어보자 라는 도장을 찍기 전까지 좀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 시간과 사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두 분은 이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또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소개팅 같이 이제까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된다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을 때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접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안 만나겠다 생각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거는 두 분이 계속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계 그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상적인 관계에서 두 분이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두 분 마음에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둘은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사이인가? 아니면 좀 특별한 사이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고민된다라고 해요. 고민을 또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두 분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이 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런 감정의 기복을 한번 겪어보는 게 이 인연에서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에서는 계속 이 사람이랑 인연을 안 맺으려는 저항감이 있어요. 쉽게 시작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두 분이 연결될 만한 확실한 접점이 있어요. 또 사연이 있고 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눈을 가리고요. 혹은 일부러 약간 차갑게 대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몇 분들은 좀 사랑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과거에서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마음에서는 나는 이미 끝났어. 연애세포가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가뭄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와도 새싹이 틔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얼른 지금 마음에 물을 줘야 된다.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보다 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부드럽게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노랑분들의 다음 인연 키워드 한 장 뽑으셨는데 칼의 왕이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안경을 쓰고 있고요.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무표정하고 좀 날카로운 눈빛도 있거든요. 원래 칼의 왕은 논리력의 왕이에요.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순서를 따지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리고 그걸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일단 자기 눈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순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서 얘는 진짜 신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진짜 속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타로카드에서 칼은 공기의 흐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타고 다니는 말, 의사소통, 표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소통에 있어서 왕,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최상위 계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말할 때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장이나 리더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CEO 중에서도 좀 열정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거래처랑 막 잘 어우러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리더를 보면 별 말도 없고요. 중요한 결정만 딱 하고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카드만 딱 주고 자기는 빠지는 사람? 그냥 뭐 아랫사람들끼리 편하게 마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분은 주로 듣는 입장이고요. 근데 또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사람들이 아 누구 요즘 좀 힘들대 이렇게 뒷담화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듣고 있고 맞장구 치진 않아요.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가고요. 나중에 자기 눈으로 그 사람을 직접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오히려 센스 있게 챙겨주는 사람. 약간 츤데레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좀 여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성들한테 복잡하게 막 치근덕거리지도 않아요. 일할 때는 일하고 사랑할 땐 사랑하고 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절제력도 강한 사람. 근데 그 절제력이 눈치 보고 막 사람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고요. 아주 튀지 않아요. 특히 술 마시고 실수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딱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서 취미 활동할 때도 사람들의 의견이나 유행에 맞춰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똑같은 표정인데 불친절하진 않아요. 매너는 있는데 그게 예의 바른 수준이지 오해할 만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두 분이 도대체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나? 이제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가장 앞에 동전 3번이랑 완지의 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교황이 들어온 걸 보면 이제 두 분은 같이 뭔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업무를 같이 하신다든지 혹은 업무를 하는 장소에 있는데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뭐 이거 수정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서로 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완지의 왕이 들어왔다는 거는 경험이 많은 왕이고 전쟁의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황이 들어왔으니까 이 교황은 좀 정서적이고 신의 교류를 하고 영혼의 메시지를 나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입장일 거고 이분의 얘기를 듣게 된다. 상대방이 약간 좀 더 높이 있고 이끄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이 상대방이 좀 선배라든지 뭐 어떤 똑같은 일을 먼저 해본 사람이어서 인수인계를 해준다든지 좀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점 때문에 두 분이 딱 계시면 상대방이 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카드에서 상대방은 말이 별로 많지 않은 리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지의 왕이 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열정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 성향 자체는 막 나서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이 프로젝트,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이 일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회사원이신 분들이라면 이분이 상사라든지 혹은 뭐 거래처에서 조금 더 높은 사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첫인상은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 거리감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분은 원래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뭔가 강요하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친절하게 여러분한테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친절하게 표현하지만 행위 자체는 선을 긋는 거니까 여러분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일을 못해서 나한테 안 맡기는 건가? 내가 지금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자체가 좀 차가운 인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든지 혹은 이분이 말할 때도 딱 용건만 말하고 뭔가 부연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 츤데레 같으니까 여러분은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본심은 여러분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 마음에 여러분이 강하게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교황 카드는 전혀 로맨틱함이 없어요. 종교적인 인물이잖아요. 세속적이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볼 때도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 조건을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래 데빌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때문에 마음에 점점 유혹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원래 노랑분을 마음에 넣으면 안 돼요. 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이제 계속 이 사람도 방어막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그냥 차가운 사람,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사람? 나한테 안 맡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일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학생이시라면 같은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뭐 독서실 같은 데 공유하는 사람. 이제 네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랑 딱 구분돼 있거든요. 같이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만날 수 있고 접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 할 일 하고 내 할 일 하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실력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좀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 도움 별로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약간 개인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에 별 카드까지 들어왔어요. 원래 교황이라면 밤에 기도해야 되고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뭐 신과 관련된 학문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별 보면서 멍 때리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나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지? 왜 자꾸 집착하고 유혹에 빠지지? 약간 자꾸 하늘의 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왜 내가 노랑분한테 마음이 남을까? 왜 자꾸 생각날까? 마음을 묶어야 되는데.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좀 애매한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약간 신호를 주셔야 상대방이 좀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결론도 볼 수 있어요. 이 주요 장면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상대방이 지금 길가에 갑자기 앉아서 플룻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발코니에 서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리는 뭐지? 지금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 거야? 아니면 고양이 들으라고 연주하는 거야? 이 떠돌이 고양이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은 고양이를 위로하려는 걸까? 아니면 지금 집안에 있는 나한테 나오라는 걸까? 내려가 볼까 말까? 약간 계속 고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래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걸 보면 이분이 진짜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연주가 감미롭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분이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외적 조건이 스펙이 굉장히 좋다든지 인기가 많다든지 또 뭔가 교양이 있고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연주를 아주 잘하니까 사람들이 딱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저 사람은 자기만의 멋이 있어. 뭔가 스타일이 있어. 예술적이야. 실력이 뛰어나. 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도 이제 이성들한테 인기도 있을 거예요. 또 지위가 높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가면을 쓰고 계신데 이 가면을 쓴 상태로 내려가서 말을 걸어보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말을 직접 걸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용건이 있고 그 용건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서 그냥 너 뭐해?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곡 이런 곡이에요? 내가 아는 곡이 이 곡인데 이 곡 연주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이미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만한 뭔가 꼬투리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속마음을 완전히 처음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드라이하게 가볍게 스치는 것처럼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호감이 생기고 내가 봐도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그걸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슬쩍 고양이들을 피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노랑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빠르면 9일, 또 오래 걸려도 9주 그 안에 연주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은근히 유혹하고 뭔가 로맨틱한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 성대를 말해주는 목 차크라, 스롯 차크라가 나왔는데요. 이 스롯 차크라는 이 성대로, 목으로 목소리를 표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은 다리는 있는데 목소리를 계속 안 내고 계시거든요. 연애세포 다 죽었다. 나 썸 같은 거 못한다. 밀당 못한다. 말 거는 거 못한다. 약간 이렇게 인어공주가 땅에 와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다리 있지만 목소리 못 내.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냥 일단 노래를 불러보세요. 여러분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고양이들을 제칠 정도로 함께 합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 인연은 분명히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 꼭 가지시고요. 한번 연주를 잘 들어보시고 상대방을 잘 살펴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다음 인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카드들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아마 다음 인연이 이제 그냥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만나게 되더라도 좀 강렬한 인상이 남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분이 여러분이랑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한 정말 결정적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이런 사랑을 해보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다시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랑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좀 치명적인 면이 있어요. 상대방 자체가 매력이 엄청나기도 하고 포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 달라지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면 자체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좀 이렇게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는 좀 이상형 그 자체, 현실에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이상형의 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사람 진짜 있어. 약간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거든요. 혹은 이 사람 이후로는 여러분이 이상형 자체를 아예 다 바꾸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카드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좀 어리신 분들, 앞으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분들, 사랑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걱정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강한 사랑이 세상에 많지가 않거든요. 두 분만의 사랑의 도피를 하신다든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두 분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시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거나 상관없이 이 사랑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만의 세계관은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을 고려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이런 일은 진짜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상대방의 대표 키워드 카드 여러분이 한 장 뽑으셨는데 그걸 데빌 카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데빌 카드는 이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본능에 가까운 카드예요. 제가 이 첫 번째 카드는 오늘 상대방을 말해주는 대표 카드 한 장을 골랐는데 그게 인물 카드랑 메이저 카드가 있거든요. 38장 중에서 한 장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8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지금 데뷔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에서 나는 진짜 다음에는 뭔가 본능에 충실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무의식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못 봤던 장면,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랑, 겪어본 적도 없는 아주 뜨거운 사랑, 약간 평생 정말 못 지우는 타투 같은 사랑, 나도 진짜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사랑이 쉽게 하면 나는 재미없어. 약간 여러분의 욕망이 지금 마그마처럼 꿈틀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내 일상도 잊혀지게 만들 만큼 뜨거운 사람,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 근데 그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큼 에너지가 폭발적인 사랑이에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런 면을 깨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그냥 남는다라는 거는 이분도 그런 사랑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도 앞으로도 그런 사랑 해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이랑 하니까 가능한 일, 아주 결정적인 케미, 이런 뜻도 있죠. 사실 이런 확률은 38장 중에 한 장, 38분의 1이 아니라 정말 80억 인구 중에 딱 두 분이 만나야 가능한 그런 확률이거든요. 약간 우주의 태동부터 본능적으로 연결된 좀 이런 인연, 이런 모습도 있어요.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서로 보자마자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어요. 또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다 집어던지고 싶다. 이 정도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데빌 카드는 지나치게 치명적이어서 화가 올 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다 눈이 불타올랐거든요. 눈이 다 빨갛게 돼 있어요. 눈이 자기 색을 잊어버렸다는 거는 오직 눈 안에, 마음 안에 붉은 빛의 열정만 남았다. 뜨거움만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눈이 빨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봐도 다 빨갛게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두 분은 뭘 봐도 다 서로밖에 안 떠올라요. 세상에 다른 거는 다 배경 처리되고 다 아웃포커싱 되거든요. 숨을 쉬어도 서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대신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모든 걸 다 빨갛게 보니까 뭐 회사에 지각하고요. 다른 인간관계는 자꾸 취소하게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약간 정줄 놓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카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다음 사랑 정말 뜨거울 테니까 각오를 하셔야 한다.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조심해라.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럼 이 뜨거운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나? 두 분의 만남 장면은 확실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위에 완제의 왕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동전 하나를 기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자귀를 내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는 가장 크게는 소개의 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친구의 친구가 편하게 자연스럽게 소개해 준다기보다는 약간 강압적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원하지 않은 만남? 근데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른이 소개해 줄 수 있고요. 이제 윗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 맺어주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직접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면 거대한 결혼정보회사 아니면 큰 만남 어플 뭐 이런 거 여기 안에서 매칭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찝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당하고 상대방도 선택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사실 좀 심드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데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나간다든지 뭐 영어회화 스터디 모임처럼 나 사실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가는 거. 경조사인데 내가 지금 갈까 말까 시간 아까운데 막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조를 짜줘서 맺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뭐 미팅인데 내가 그 거래처랑은 가기 싫어요.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출장을 가는데 나 가기 귀찮았던 거. 이렇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약간 외부의 압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아래는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는 타워가 떴거든요. 이 타워는 좀 예측하지 못한 사건, 이 교통사고예요. 두 분이 만나자마자 첫 장면에서 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완전 첫 만남에 꽂히는 거죠. 지금 이 타워 카드도 보시면 고양이가 전등을 그냥 만지려고 했는데 만질 생각만 있었지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겠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다. 근데 그런 인연이 온다. 두 분은 만나자마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건 운명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직감하실 거예요. 또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우리가 때로 전생의 힘을 떠올린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빨간 분들은 마치 약간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전생에 연결돼 있었나?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 장소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렇게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여러분이 혼자 느끼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아주 짜릿하게 공감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두 분은 확실히 어디다가 이제 나타났나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요 장면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여러분한테 컵의 여왕이 들어왔는데요. 원래 컵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이 여왕까지 올라오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원숙했고 성숙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이제까지 이런 일을 겪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감정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지금 이 컵의 여왕도 보시면 원래 이렇게 얼굴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파티에 참여하려고 했고 나를 숨기고 얘기하려고 했고 또 그냥 나를 숨긴 상태에서 익명의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있었던 거예요. 가면을 벗는 순간은 오직 나 혼자 있는 공간. 집에 가서나 가면 벗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넓은 공간에서 갑자기 가면을 벗어 던지고 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던 방향이 아니라 몸을 돌렸어요.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상체를 돌려서 몸 자체를 돌리거든요. 이 뜻은 내가 가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예상하던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멈추고 발길을 멈추고 방향 자체를 바꾼다.
옷을 들어 올려서 아예 이제 발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두 분이 원래 각자 가던 길이 있고 생각의 방향이 있었고 인생의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을 벗는다는 거는 온전히 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빠르게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 있고요.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수 있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원래 축하, 축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분은 두 분만의 약속의 징표를 할 수 있고요. 뭐 커플링을 하신다든지 뭐 커플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또 축하, 축제처럼 온 세상에 알린다든지 뭐 SNS에 커플을 인증한다든지 동거를 약속한다든지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몸이 끌려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교황이 떴기 때문에 이 만남은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신이 이어준 것이구나. 상대방과 나의 영혼을 소중히 대하고 싶다.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싶다. 이런 두 분의 마음이 좀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이 리딩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말이 안 돼. 약간 이런 불신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 카드를 보시면 상상해봐라. 당신이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매진 카드가 떴는데요. 이 멀리서 태양이 뜨고 있어요. 이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태양의 존재를 모를 수 있죠. 어두운 동굴 안에서만 살다 보면 태양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태양은 자기 주기에 맞춰서 떠요. 여러분한테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올 때가 됐고요. 곧 다가온다라는 점. 또 시기로 봤을 때는 빠르면 4주, 오래 걸려야 4개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 카드는 메시지 자체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라 라고도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엄청난 인연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여러분의 이성, 논리적인 생각, 여러분의 머리 이걸 뛰어넘는 감정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존중하고 억누르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메시지랑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36번 카드, 와일드 애니멀 카드도 조언으로 들어왔어요. 또 유혹이라는 로맨스 엔젤 카드랑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은 내가 원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또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나 혼자 하나? 상대방이랑 맞아야지.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하겠어? 약간 이렇게 차갑고 또 냉담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야생동물 같은 본능, 여러분만의 매력 포인트, 상대방과 딱 첫눈에 반하는 그런 포인트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빨간 분들은 두 분이 만나는 첫 장면 자체가 정말 기대를 초월하고 예상을 초월하는 순간이거든요. 어쩌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상황, 내가 억지로 나간 모임, 내가 뜻하지 않았고 뭔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히 귀찮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 이걸 내려놓고 동물적인 감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의 향기와 같은 놀라운 우연, 이걸 믿으시는 게 이 뜨거운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거든요. 또 그렇다는 거는 빨간 분들께서 이 인간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뭔가 나의 이익과 손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부분에 계속 생각하신다면 이런 인연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이 옆에서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쓰고 가던 길 계속 가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빨간 분들은 조만간 이 장면이 다가올 걸 기대하시고 억지로라도 본능을 다시 살리셔라.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데빌같이 뜨거운 사랑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